안녕하십니까, 봉필 김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초등생 맘 연필글씨 셀프 교수법 2강 첫 자음이 그 글씨의 운명이다. 보통 우리 학생들이 글씨를 쓸 때 첫 자음의 크기가 얼마 크고 작고에 따라서 글씨가 달라진다, 이까지 생각한 학생이 없겠죠. 그래서 주어진 공간에 글씨를 쓰는데, 쓸 때 그냥 우리 속된 말로 그냥 들이대서 쓰는 거죠. 그래서 쓰다 보니 글씨가 첫 자음만 너무 크거나 작아도 그 글씨는 수습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써야 되느냐? 글씨는 주어진 공간이 있죠. 그 공간에 알맞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자음이 그 글씨의 운명이다, 이 말은 첫 자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럼 첫 자음이 어떻게 쓴다는 얘기는 첫 획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글씨의 크기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잡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중지를 연필 깎은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첫 마디에다 걸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엄지는 옆구리에 된다는 기분. 주인공은 검지라 그랬습니다. 검지를 이렇게 어찌게 잡아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잡으면 힘이 들어가고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무슨 힘으로, 우리 손에는 여기 골이 2개 있죠. 한번 손 떼볼까요? 골이 이렇게 보면 여기도 있고 여기 엄지에 있는 골이 있고 검지에 있는 골이 있는데, 이 골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 골에 넣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연필을 이렇게 주먹을 쥐듯이 앞으로 당긴다는 얘기는 뭡니까? 또 검지를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그럼 다 따라오겠죠. 검지를 이렇게 60도 정도 당겨서 필기 각도를 한 60도 유지하면 요 홈에 딱 들어갑니다. 홈에 딱 들어가게 해놔서 글씨를 쓰는데, 이렇게 쓴단 말이죠. 글씨를 한번 쓰면서 설명할까요? 글씨는, 자, 여기다 제가 쓰겠습니다. 연필 글씨, 특히 초등학생들은 자음을 조금 크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큼직하게 써보겠습니다. 글씨는, 자, 꾹 눌려서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글씨는, 편의상 띄어쓰기는 이제 글씨 그니까 띄어쓰기는 안 하겠습니다. 주어진 공간에 알맞은, 한 줄 더 쓰고 할까요? 연필은 연필 닿는 소리가 슥슥삭삭삭삭 하기도 하고 쓱쓱 나는 게 듣기가 좋죠. 알맞은 크기로 써야 하는데, 초등학생 글씨는 좀 이렇게, 물론 글씨도 좀 크게 쓰면 좋고요. 그 다음 자음 크기를, 제가 이제 그 일반 성인들을 글씨에는 자음과 모음의 길이를 할 때 1대3을 유지해라,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은 좀 이 간격을 넓히려면 자음을 좀 크게 쓰면서 자음 비율을 좀 높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파란 걸로 한번 설명을 해 볼까요? 자, 여기 보면 글씨는 주어진 공간에 알맞은 크기로 써야 되는데, 이게 글씨가 이제 얼마나 잘 쓰느냐 못 쓰냐 관건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방금 글씨는 할 때,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글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 이제 그 설명을 위해서 이제 글씨 우리 한글의 자형에 대해서요. 한글의 이 자형이란 얘기는 글자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글자의 형태가 한글은 네 가지입니다. 글자 자형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번 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만은, 글씨는 제일 기본형의 글씨가 뭐라 했습니까? 모음 세로액이 들어가는 민글자, 이런 글자죠. 여기 있는 이 어자, 요 표시를 해볼까요? 요게 A형이라 그랬습니다. A형. 자, C자도 A형이겠네요. 이 줄, 첫째 줄만 한번 따져볼까요? 여기도 A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A형의 글자가 있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 모음 기준, 글씨는 구분을 모음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모음 어자잖아요. 모음은 이 글자 모음 자체 하나로도 단독된 글자죠. 근데 자음 하나로는 글자가 될 수가 없죠. 모음 하나는 글자가 되죠. 그러니까 모음 기준으로 하고, 여기다가 우리 지금은 뭐 모음어로 그냥 합니다만, 옛날엔 이것도 하나의 자음으로 취급을 했죠. 그래서 그 자리에, 이응 자리에 무슨 자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음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A형 글자라면, 지금 진짜같이 이렇게, 요 진짜는 세로액이 들어가는, 윗글자는 세로액이 들어가는 민 글자에다 받침을 붙였으니까 요거를 A 다시라고 하자, 이 말이죠. 요걸 A 다시라고 이렇게 구별 지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글자가 A 다시 글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글자는 B형 글자는 요까지도 A 다시네, 그죠? A 다시입니다. B형 글자는 제가 이 초록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로액이 들어가면서 받침이 없는 글자를 B형 글자라 그랬죠. 이건 한자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글자같이 위에 글자가 그럼 위에 글자란 말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받침 글자니까 초성, 중성이까지 이 윗글자가 가로액이 들어가는 거를, 가로액이 들어가면서 종성이 이렇게 있는 글자, 받침 글자는 B 다시. 그럼 이것도 B 다시겠네,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B 다시 글자가 되겠고, 이렇게 되죠. 그럼 이런 구별이 되면, 그러면 그 가로액이 들어가서 이렇게 받침 없는 글자가 B 글자라면, 받침 있는 글자는 B 다시로 이렇게 구분 지어놔야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첫 자음이 그 글자 운명이다, 이 말은 그럼 이 쉬운 글자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애자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자에서 보면, 요 글자에서 애자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자, 여기서 애자를 가지고 조금 올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자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워서, 만약에 이 애자 할 때 이거를 이 지금 주어진 공간에 쓰는데, 만약에 자, 연필 글씨니까 제가 연필로 쓸게요. 연필로. 이 글자를 쓰는데 여기에 이응을 이만하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자, 이응을 이래 시작했습니다. 이래 했는데 나머지 글자는 우리 칸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밖에 못하죠. 자, 이러면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질문을 할까요? 애자가 보입니까? 이응이 보입니까? 물론 애자가 보이지만 눈에 유독 띄는 것은 여기 있는 이응이 눈에 띄죠. 그럼 이 글자는, 자, 옆에 있는 이 이응을 적당하게 했을 때 하고 이 적당하게 했을 때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응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쓸 때는 첫 자음의 크기, 그리고 또 글자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이응 크기가 있으면, 지금 애자 같은 경우 이렇게 이 이응과 여기 있는 이 세로액 두 개하고 이 사이가 어떻습니까? 간격이 비슷하죠. 지금 그 글씨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안 쓰고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이렇게 길게 빼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자 문제가 이 간격과 여기 이 간격과 이것이 차이가 너무 나죠. 자 이응 지름과 여기 건너가는 어와 에 사이가 이렇게 차이가 너무 나니까 보기 싫죠. 그럼 일정하게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글자는 첫 자음의 크기만큼 비례해서 전개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첫 자음이 중요하죠. 다른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형 글자 한번 써볼까요? 주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주자. 자, 주자를 여기서 시작. 주자를 쓰면은 자 주자에서 주로 작게 쓰는 것보다 크게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로 이걸 첫 택을 이래 썼습니다. 이렇게 첫 택이 물론 이거죠. 이게 첫 택이죠. 이걸 이만큼 이렇게 이게 첫 택이죠. 이렇게 끄어 놓고 이렇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하면 많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쓸 겁니까? 그거보단 이게 낫죠. 요걸 여서 요만큼만 쓰고 요 획만큼만 쓰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 요 획의 크기가 우리 어른 글씨에서는 1대3 정도 제가 맞추라고 1대3 한금 비율을 자꾸 얘기하는데 초등학생 글씨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 부분을 조금 크게 적어주는 게 초등학생 글씨에서 글씨를 배우기도 좋고 또 글씨를 이렇게 쓰는 때도 그렇게 세밀하게 안 써도 되니까 자음을 좀 크게 써도 되는데 이거 거의 이 자음의 첫 획의 길이나 지금 여기 있는 가로획의 길이가 거의 맞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받침 없는 글자는 A 글자, B 글자 써봤는데 그 받침 있는 글자를 한번 써볼까요? 받침 있는 글자 중에서 뭐 써볼까요? 진짜 써볼까요? 자, 진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도 만약 조만하게 썼다면, 요걸 조만하게 썼다면 이래 되겠죠? 저택이 너무 작아도 탈, 그냥 이렇게 커도 탈이죠. 그럼 결국 뭡니까? 이 길이가 적당하게 길이가 나가야 이렇게 돼야 이게 어울린다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요 길이만큼 일단 진짜를 잘 써야 될 겁니까? 요 길이만큼 이 간격을 벌려줘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쓴 글씨는 이 지읒의 첫 획의 요 지읒의 요 길이 요 폭만큼 이 모음 이를 띄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넉넉하죠. 그리고 넉넉하니까 나머지 받침은 첫 자음의 반쯤에서 여기서 요 끝까지만 딱 쓰니까 글씨 형태가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첫 획의 크기를 너무 작게 써도 안 되고 너무 크게 써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A 다시 글자 썼으면 이제 B 다시 글자 한번 써볼까요? 공자를 한번 써볼까요? 이 공자도 자 여기에서 요만한 크기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형의 크기도 여기에 맞게 이만하게 이렇게 같이 어울리게 이 크기만큼 그 첫 획의 크기에만큼 이렇게 어울리게 해주니까 글씨가 마른 목골이 딱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크기에 적당하죠.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하면은 글씨 형태가 가분수가 되죠. 또 너무 작게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이래 되죠. 그러니까 위에가 너무 커도 탈, 너무 커서 이렇게 이게 맞먹어도 탈, 또 위에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해놔도 밑이 커지니까 이것도 탈. 그러니까 자음과 여기 있는 자음의 폭과 이 모음의 길이 이 비율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먼저 쓴 글자가 뭡니까? 자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자음의 길이, 특히 첫 획의 길이를 잘 써야 적당히 써야 결국은 글씨가 어떻다? 조화롭게 이루어진다. 첫 획을 잘못 쓰면 그 글씨의 운명은 좀 곤란해진다. 글씨가 곤란해진다는 얘기 뭡니까? 보기 싫다는 얘기죠. 또 한번 몇 가지 더 써보겠습니다. 자, 크기로 써야 하는데 쓰기 전에 이 말이네요. 자, 요거는 조금 작게 지금 뭐 세부적으로 뭐
글씨를 어떻게 써야 된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들을 어차피 가면서 얘기하면 되니까 쓰기 전에 몇 수, 몇 수 내다 보고 내다 보고 여기까지만 썼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기는 좀 빨간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COC 이렇게 두 개 들어갈 땐 두 개 딱 붙여줍니다. 딱 붙여주면서 이 폭이 너무 가로의 길이보다 너무 이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게 요 정도 적당하게 붙여서 쓰고 이 폭만큼 이 크기만큼 여기를 띄워주면 됩니다. 그럼 똑같죠? 요거도 요 폭만큼 요렇게 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택에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요까지 와놓고 이걸 쭉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되면 또 자음과 모음의 길이가 맞먹음으로써 어울리지 못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보십시오. 자, 전자 할 때 아까 진짜 할 때 이 지읒의 모양하고 이 지읒의 진짜 할 때 이 지읒의 모양과 지금 제가 썼는 전자의 지읒의 모양이 다르죠. 이런 세부적인 거는 앞으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은 요거를 길이는 아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맞추어서 요 길이까지만 써라 이 말이죠. 반대로 자 이걸 또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놔 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기 싫잖아요. 요때는 요 길이. 그러니까 첫 택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첫 택의 길이를 해서 이 전자 할 때 이 저자의 포인트는 뭐냐? 이 지읒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게 주인공입니다. 요 핵을 살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핵을 요거는 짧게 하고 이 핵을 살려서 이렇게 써야 저자가 되고 거기다 뭐 예를 들어 이응을 넣든 뭘 넣든 요 핵이 포인트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첫 핵부터 잘 써야 되지 이걸 길게 하면 이 글씨는 꽝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아까 설명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폭만큼 가죠. 요 폭만큼. 여기도 이 몇 자도 요 폭만큼 갑니다. 그럼 미음의 첫 핵을 이렇게 길게 써서 이렇게 해놓으면 벌써 이 글자는 끝났죠. 그럼 어떻게 이걸 이렇게 넓게 합니까? 그래 넓게 뭐하니까 요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커서 탈, 이거는 좁아서 탈. 벌써 이 글자는 운명이 끝났죠. 그래서 요 첫 택을 적당히 써야 글자 크기가 맞다 이 말입니다.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숫자는 이렇게 이거하고 수평을 이뤄야 되죠. 이거 시옷 할 때 물론 나옵니다. 수평을 이뤄야 되는데 이 숫자도 이것도 그냥 쓰듯이 그냥 우리가 그냥 사자 쓰듯이 이래 쑥 쓰면 어디 됩니까? 벌써 여기서 끝났죠. 반드시 여기에 붙어버리죠. 그래서 이 숫자는 수평을 맞춰놓은 숫자니까 최대한 눕혀야 됩니다. 자, 여기도 네 자를 쓰는데 이게 짧아야 되죠. 그럼 이게 이렇게 길면 자, 이 길게 쓰면 어떻습니까? 이게 길면 글씨가 또 이래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짧아야 됩니까? 이게 짧고 요게 가고 그다음 가고 해야 되니까 요 핵이 포인트죠. 다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있는 이 핵 첫 핵 이 핵만큼만 내려와서 또 이 핵만큼만 이게 아야 이는 붙어야 되니까 요거만큼 내려왔는데 여기서 요거만큼 길게 해주죠. 그럼 요게 1이면 요게 2가 되죠. 1대2로 가서 붙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첫 핵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읍 다들 막 이렇게 그냥 길게 쓰죠. 그럼 이 길게 쓰면 뭐 해야 됩니까? 비읍이 이게 너무 길면 이러면 또 가분수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핵을 적당하게 끌어주고 반을 딱 잘라주면 핵심은 결국 요 핵입니다. 요 핵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자, 이 핵을 잘 끄야 되죠. 물론 이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 기술이 필요합니다만은 어쨌든 길이는 이렇게 맞춰줘야 요 핵이 1이면 요 핵을 1을 맞춰줘야 여기가 뜬다 이 말이죠. 고자를 그렇게 안 뜨고 그냥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마찬가지로 요만을 썼습니다. 이걸 쭉 길게 해줍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길어가지고 여기 다이다 싶으면 지금 이 고자와 이 고자를 보니까 이게 갑자기 엄청 커지죠. 이게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핵의 크기를 맞춰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 글씨는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된다. 자음과 모음으로 봐서 자음은 우리 사람을 얘기하면 자음은 뭐냐고요? 얼굴입니다. 얼굴. 글씨에서. 제가 늘 그래 얘기합니다. 그럼 자음은 얼굴이니까 좀 작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글씨를 좀 작게 보이려고 글씨를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작게 보이려고 어쨌든 뭐 이렇게 미인이 추구하는 건 얼굴을 작게 보이려고 자꾸 화장이나 뭐 화장술이나 여러 가지로 하여간 작게 보이려고 노력하죠. 좀 작게 써야 예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모음은 뭡니까? 사람에게 몸매입니다. 그 좀 날씬하게 보이려고 여러 가지 옷에도 기술을 부리고 뭐 다이어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그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맵시라는 것은 특히 글씨는 맵시가 중요한데 첫 자음을 좀 작게 쓰듯이 좀 작게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간격을 비례해서 벌려주고 그 다음 모음 길이를 첫 자음을 조금 작게 써야 모음이 길어 보이겠죠. 그래서 글씨를 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첫 자음을 적당한 길이로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김원장 훈수는 글씨는 주어진 공간에 알맞은 크기로 써야 하는데 쓰기 전에 몇 수 내다보고 그 글씨를 완성했을 때 그 공간에 어디만큼 차지할 것인가 그래 봤을 때 첫 획의 길이를 결정하고 써야 된다는 것을 자녀분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예. 오늘 또 뭐 이 제가 자꾸 강의만 했지 뭐 우리 늘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구독 뭐 좋아요 알림 뭐 설정 이런 걸 뭐 영상인데 우리가 끝까지 안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두에 뭐 유튜버 선배 유튜버님들도 초두에 제일 앞에 이제 얘기를 자꾸 하고 뭐 이렇게 팝업 창도 띄우고 뭐 글씨도 띄우고 이래 하던데 저는 뭐 강의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또 그 말을 놓쳤네, 그죠? 어쨌든 그저 늦었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에서 늘 따뜻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